지수는 친구의 남편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 자신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알았다. 혜진의 말이 단 한치의 거짓도 아니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숨이 막히듯 당황스러웠지만 몸은 서서히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그 익숙해짐은 곧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만족으로 변해갔다. 전신이 흔들리고 의식마저 흐려질 만큼 진짜 충격적인 경험이 온몸을 감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친구의 비밀을 들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지수가 겪은 일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46세의 지수는 카페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결혼한 지 17년이 넘었고 남편과 딸 하나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딸은 작년에 대학 진학으로 기숙사에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남편과의 관계는 무던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결혼 초기에 있었던 열정은 사라져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한 지수는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하고 친구를 기다렸다. 혜진과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지만 서로 결혼하고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4년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다. 가끔 SNS나 문자로 안부는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섰을 때 지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른 몸매는 건강하지 못해 보였다. 옷차림도 전보다 훨씬 단조롭고 수수해 보였다. 혜진은 결혼한 지 6년 차인 전업주부였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얌전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오늘 카페에서 만난 모습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함께 앉은 후에도 혜진은 계속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컵을 돌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손끝의 떨림이 눈에 띄었고 지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혜진이 머뭇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와 빗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감싸고 있었다. 마침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혜진의 남편 민호는 50세의 중견기업 이사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다. 혜진은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성실하고 다정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관계가 너무 버겁다고 털어놓았다. 민호의 체격이 크고 튼튼한 편인데 혜진 자신은 매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혜진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충격적인 고백은 지수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었다. 지수는 혜진의 고백을 들은 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다시 입을 열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지만 침실에서는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 모르고 남편이 너무 튼실해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다. 친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밤마다 민호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진다고 했다. 씻고 안방으로 걸어오는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며 자신이 정상이 아닌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혜진은 부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고민했다고 했다. 하지만 창피함 때문에 차마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어떻게 의사나 상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수치심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성당 신자로서의 체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수는 친구의 고통에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다. 혜진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어떨지 상상해 보게 되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살아온 지수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혜진의 이야기는 지수에게 단순한 하소연 그 이상으로 다가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감정이 일어났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6년 전 혜진의 결혼식에서 봤던 민호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이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말이다. 지수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혜진과 자신의 체격 차이, 성격 차이를 생각해보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민호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남편과의 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평온했지만 그만큼 무미건조하기도 했다. 열정이나 설렘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 지수는 자신이 먹고 있는 건강 보조제를 권했다. 혜진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몸에 좋으니까 건강을 챙기라며 나중에 지나는 길에 들러서 갖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은 고마워하며 집에 들르라고 했다. 지수는 혜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혜진의 집에 가게 되면 민호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6년 전 결혼식에서 본 이후로 거의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혜진의 고백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 잠들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과 상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혜진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건드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며 국을 끓이는 일상적인 동작들을 반복했다. 하지만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혜진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3단계 금기의 만남. 남편은 퇴근 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짧고 일상적이었다. 회사 일이 어땠는지, 내일 날씨는 어떨지, 딸 소식은 어떤지 하는 뻔한 이야기들이었다. 부부 관계도 형식적이고 뜨겁지 않았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함은 있었지만 그만큼 특별함도 사라져 있었다. 지수는 무심히 숟가락을 움직이면서도 혜진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친구가 털어놓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다. 남편의 지나친 체격과 열정, 감당하기 힘든 강도, 끝날 줄 모르는 시간들. 혜진에게는 고통이었지만 지수에게는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지수는 혜진의 남편 민호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다. 자신의 남편은 편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만큼 재미없기도 했다. 반면 민호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이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 강렬함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봤다. 동정심은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다. 처음에는 친구의 고통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실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의 이런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상상이 그려졌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지수는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혜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상상에 빠진 지수는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떤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6년 전 혜진의 결혼식에서 봤던 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 신부인 혜진보다 한참 큰 키와 어깨. 그때는 그저 친구의 신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혜진에게 건강보조제를 갖다 주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다. 지수는 며칠 뒤에 혜진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거기서 민호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친구의 고백이 불러일으킨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때 지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며칠 후 지수는 혜진에게 주기로 한 건강보조제를 챙겨서 혜진의 집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 작은 통을 넣고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다. 혹시 민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혜진의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지수는 약간 긴장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혜진이 아니었다. 마침 혜진은 성당 수련회로 1박 2일 일정으로 나갔다고 했다. 현관문을 연 것은 민호였다. 민호는 지수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지수는 단순히 물건만 두고 가려 했지만 민호는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다. 혜진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던 것 같았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혜진이 없는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려주며 지수와 마주 앉았다. 6년 전 결혼식에서 본 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는 것, 회사 일이 바쁘다는 것,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로 옮겨갔다. 민호는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외롭다고 털어놓았다. 요즘 혜진이 자신과의 접촉을 꺼려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감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지수는 혜진에게서 들었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민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혜진의 고통을 알고 있는 지수로서는 민호를 탓할 수도 혜진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서로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며 교감이 쌓여갔다. 아내는 힘들다 했고 남편은 외롭다 했고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지수도 남편과의 외로움을 토로했다. 안정적이지만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열정이 사라진 부부관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무심한 남편으로 인해 밤마다 외롭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다. 지수는 친구의 남편이라는 경계 때문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민호의 말 속에서 묘한 끌림과 위안을 느꼈다. 민호도 지수라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굳히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겹쳤다. 민호의 눈동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지수는 그 깊이를 피할 수 없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다. 테이블 위로 뻗은 그녀의 손등이 민호의 손과 스쳤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해졌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지수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일었다. 민호는 지수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녀의 손등을 감싸듯 만졌다. 거친 남자의 손바닥이 지수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질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서로의 고민과 외로움을 확인하는 순간 그 체온이 더욱 크게 와닿았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민호의 손길이 그녀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올 때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작은 위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져 갔다. 민호가 지수의 어깨를 감쌀 때 그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선을 넘는 첫 순간이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용했던 집안에는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수가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 정말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다. 혜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민호 역시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지수에게 더욱 끌리기 시작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지수에게서 위안과 충족감을 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수는 혜진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댔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방금 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안에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고 늘 맡아오던 된장국 냄새와 생활 소음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혜진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공기였다. 그곳의 정적과 긴장감, 무게감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지수를 더 낯설게 만들었다.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민호의 체온과 시선, 그 집안의 공기가 선명하게 기억났다.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히 안부를 물었다. 어디 다녀왔는지, 친구는 잘 있는지 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이었다. 지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 조금 전 민호와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 속에서 묘한 설렘도 함께 느껴졌다. 지수는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다. 하지만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몸에 남아있는 민호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민호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혜진이 고통이라고 했던 것이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다. 저녁 자리에서 남편의 무심한 태도를 보며 민호와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졌다. 평소 남편은 재미없고 자극적이지 않았다. 반면 민호와 함께했던 시간은 위험하고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생생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문득 오늘의 기억이 되살아나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갑자기 그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엄습해왔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마음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새삼 깨달았다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지수의 몸은 여전히 낮에 느낀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도 몸은 달아올라 있었고 마음도 진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다. 혜진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는데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는 기쁨이었다. 민호와 함께했던 그 시간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경험이기도 했다. 두 감정이 교차하며 지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도 스쳤다. 다시 한 번 더 그 강렬함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모순된 마음이 결국 다음 만남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죄책감보다 강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범했던 일상에 생긴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수는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였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난다는 내용이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결국 지수는 답장을 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리고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지수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지수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 향초를 켜놓았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지수를 달뜨게 만들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 의도를 알고 만나는 자리였다. 지수는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민호는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는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혜진이 더욱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다고 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민호는 지수와 있을 때만 편안하다는 말을 했고 지수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위안을 발견하고 있었다.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경계는 더욱 허물어져 갔다. 민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을 때 지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지난번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다. 결국 그날 밤 첫 경험 때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서로 다시 기다렸던 만큼 더 깊고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지수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갈망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혜진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강렬함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민호는 지수가 자신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위안을 느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지수에게서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찾았다.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그를 더욱 지수에게 빠져들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관계는 일회성 실수가 아닌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족감과 만족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진하게 그어졌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다. 몇 주 후 어느 날 혜진이 지수를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진해져 있었다. 지수는 혜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지수의 집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지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다. 혹시 자신과 민호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혜진은 남편이 요즘 더 잦은 외출을 한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민호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예전보다 자신을 더욱 피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며 속상해했다. 하지만 혜진은 지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사람은 지수뿐이라며 더욱 매달렸다. 친구의 이런 신뢰 앞에서 지수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상황이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다. 혜진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무서워서 직접 묻지 못했다고 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닌지, 자신 때문에 남편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다며 괴로워했다. 지수는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그 순간마다 민호와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다. 혜진이 걱정하는 그 다른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중적인 상황이 지수를 괴롭혔다. 혜진은 교회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다. 신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책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신앙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었다. 지수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혜진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함과 충족감을 포기하기는 어려웠다. 혜진에 대한 죄책감과 민호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지수는 갈등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부탁을 했다. 혹시 민호를 만나게 되면 그의 상태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 달라며 간청했다. 지수는 그 부탁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혜진이 돌아간 후 지수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친구의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어버렸다. 혜진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민호와의 다음 만남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 지수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반복되는 불안과 남편의 외면,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혜진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다. 그날도 민호가 늦게 들어올 거라는 연락을 받은 혜진은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어두운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회사 일 때문인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밤이 깊어가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혜진은 현관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혜진은 의식을 잃었다. 한참 후 집에 돌아온 민호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혜진을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는 소독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호는 무너진 듯 곁을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상태라고 설명했다. 잘못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민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혜진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호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혜진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울컥했다.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혜진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 불안감이 쌓여서 터진 결과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민호와 지수 모두에게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왔다. 지수는 복도에서 혜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친구의 고통이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다. 욕망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실감났다. 민호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시 가정을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수와의 관계가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아내와 함께 쌓아온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혜진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은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다. 지수는 혜진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혜진은 지수를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지수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지수야, 왜 울어? 나 괜찮아. 혜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혜진의 고통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지수는 겨우 이런 말로 둘러댔다. 혜진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다. 이런 때 찾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지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지수를 민호가 배웅해 주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다. 민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수도 같은 마음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뒤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휴대폰에서 민호와의 비밀 연락처를 지웠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사랑과 욕망의 끝은 결국 죄책감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민호도 아내의 회복을 지켜보며 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혜진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진짜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지수는 혜진과 다시 만났다.
혜진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다. 지수야, 민호가 정말 많이 변했어.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밤에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혜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신도 남편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고 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며 웃었다. 그 말을 들으며 지수는 많은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민호가 혜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두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혜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외로웠다고,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수의 진심을 알고 나서 미안해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수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민호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자리로 돌아갔다. 짧은 시간 동안의 강렬한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이 남긴 여운과 교훈은 오래도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무거운 여운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금지된 관계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거운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다. 잠시의 외로움에 잘못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가 가장 편하고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읽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